여러분 반갑습니다. 엔듀러레이스 문보성 코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러닝화를 선택할 때 부상을 예방하고 더 나은 달리기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팁과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은 지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량이 내 체중의 총 3배에서 4배까지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70kg의 성인 남성이 달릴 때에는 최대 280kg 파워의 하중이 신체로 전달됩니다. 물론 이는 속도와 주법, 개인 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큰 하중이 보호장치 없이 몸에 그대로 전달되면 근육과 관절에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닝화 하나만으로도 최대 30에서 40%까지 하중을 흡수할 수 있는데요. 브랜드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쿠션화는 30%, 이 안정화는 최대 20% 정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러닝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실감하실 겁니다. 물론 신체로 전달되는 하중은 꾸준한 근력 운동과 보강 훈련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격이 오히려 근육을 자극해 근력을 발달시키는 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발의 과도한 움직임이 체중을 제대로 지탱해주지 못하고 이로 인해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이 안쪽으로 과도하게 무너지는 현상을 회내 프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회내는 발이 지면에 닿을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회내가 과도하게 일어나면은 무릎, 발목, 허리 등의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통증이나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발 유형과 걸음걸이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안정화 기능이 있는 러닝화는 발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여주고 적절한 위치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신발은 부상을 예방하고 더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발을 선택하기 전 러닝화의 종류와 특징을 알고 있으면 자신의 발 유형과 러닝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러닝화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쿠션화, 두 번째는 안정화, 세 번째는 레이싱화입니다. 이 쿠션화는 러닝화 중 가장 대중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지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해 달릴 때 하중을 줄여주며 발과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특히 초보 러너나 장거리 달리기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역시 쿠션화를 즐겨 신는데요. 일상적인 운동이나 또 조깅에서는 발을 보호하고 피로를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쿠션화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쿠션화는 충격 흡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치를 충분히 지탱해주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 훈련을 구분하지 않고 쿠션화만 신게 되면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이 회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평발과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목, 무릎, 고관절, 그리고 더 나아가 허리까지 연결된 체인의 균형이 깨져 통증이나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게 되는 거죠. 쿠션화의 장점은 충격 흡수와 편함이지만 안정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화는 발 아치의 무너짐을 보완하고 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러닝화입니다. 러닝 중 발이 지면에 닿을 때 아치가 무너지면 발뿐만 아니라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평발이나 회내 현상으로 발이 안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분들에게는 발이 불필요한 움직임을 제한하고 아치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 역시 안정화의 도움을 체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왼쪽 팔 아치가 너무 많이 내려앉아서 달리기 후에 발목 내측 통증이 느끼던 시기에 안정화 신발을 사용했는데요. 발에 가해지는 부담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안정화에도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안정성에 중점을 둔 만큼 충격 흡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장거리 러닝이나 고강도 훈련보다는 발의 안정성이 중요한 회복 러닝, 또 부상 예방 목적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정성과 쿠셔닝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모델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쿠셔너의 편안함과 안정화의 지지력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발의 상태와 훈련 목적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러닝화는 레이싱화입니다. 레이싱화는 이름 그대로 대회나 고강도 훈련을 위해 설계된 신발로
빠르고 효율적인 달리기를 추구하는 러너들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대회에 자주 참여하는 분들이라면 하나쯤은 소지하고 있을 거예요. 레이싱화의 가장 큰 특징은 카본 플레이트입니다. 이 플레이트는 신발 안에 삽입되어 있어 지면에 가한 에너지를 발 앞쪽으로 전달하며 뛰어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일부 모델은 에너지 리턴율이 무려 87%에 달한다고 하니 러닝화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싱화를 착용하고 달리면 몸이 위로 통통 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볍고 빠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레이싱화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입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대신 충격 흡수율은 10에서 20%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는 달릴 때 발생하는 하중이 고스란히 신체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레이싱화를 일상적인 훈련에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러닝화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신의 발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러너의 발은 구조와 특성은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은 부상 예방과 퍼포먼스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발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평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발은 발 아치가 무너져 발이 안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말합니다. 발바닥 자국을 보면 넓고 둔탁한 모양이 특징인데요. 평발은 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 아치와 발목 안쪽 부위에 과도한 하중이 집중됩니다. 이로 인해 충격이 제대로 분산되지 못하고 발목이 쉽게 비틀리거나 염좌를 일으킬 위험이 높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몸은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의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평발 러너분들께는 무너진 아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안정화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신발만으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평발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발 아치를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발바닥 근육을 꾸준히 단련하면 러닝 중 발의 피로를 줄이고 더 오래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립발입니다. 중립발은 가장 이상적인 발 유형으로 발 아치가 적절히 형성되어 충격 효과를 분산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유형의 발은 달리거나 걷기 시 불필요한 움직임이 적고 부상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중립발은 선천적으로 형성된 경우도 있지만 꾸준한 발 운동과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은 평발인 분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발바닥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통해 아치를 단련하면 중립발로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러닝 시 안정감과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요족입니다. 요족은 발 아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된 발 유형을 말합니다. 아치가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면에 닿는 부위가 줄어들어 동일한 체중이라도 더 작은 면적의 체중을 지탱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 중립발에 비해 부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요족을 가진 분들은 종아리 근육이 단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목이나 종아리 긴장도가 높아 쪼그려 앉는 자세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요족을 가진 러너는 종아리와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족의 경우 발바닥 전체로 충격을 고르게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뛰어난 쿠션화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러닝화를 선택할 때 아치 형태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발의 아치 형태는 얼마나 다양할까요? 김범수 족부의학 연구팀에서 성인 남녀 3,200명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정상 아치 45%, 요족 30%, 평발 25%.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 아치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은 평발이 더 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요족이 평발보다 더 많다는 점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요족을 가진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코코베님은 발 아치가 굉장히 높은 요족 유형으로 달릴 때 발이 스피네이션, 발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 발바닥 마사지를 자주 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러닝화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디자인이나 브랜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신발의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로커 앵글입니다. 로커 앵글은 신발의 앞쪽 부분이 지면에서 들어 올려지는 각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신발 앞꿈치가 지면과 이루는 각도로, 이 각도가 러닝 시 발의 움직임과 피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앵글이 낮은 평평한 신발은 발바닥 전체가 지면과 넓게 접촉하는 구조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압력이 고르게 분산되며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촉진합니다. 특히 발의 안정성을 중시하거나 자연스러운 착지와 주법을 선호하는 러너들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평한 신발은 발의 추진력을 전적으로 본인의 근력에 의존하게 되므로 장거리 러닝 시 발의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앵글이 높은 바이킥형 신발은 발의 압력을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이 설계는 발이 지면에서 쉽게 밀려나가도록 도와주어 추진력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발의 피로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러닝이나 고강도 훈련을 즐기는 러너에게 적합하며 발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러닝화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러닝 스타일과 목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평한 신발은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선호하거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러너에게 적합하며, 바이킹용 신발은 피로를 줄이고 더 효율적인 추진력을 원하는 러너에게 추천합니다. 신발의 형태를 선택했다면 다음은 착화감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직접 신어보고 착화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에는 신발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지만 신발은 발과의 궁합이 핵심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직접 착용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착화감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편안함입니다. 나중에 적응되면 편안해지겠지 라는 생각은 실제로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처음 불편했던 신발은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불편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신었을 때 발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이즈와 발볼 체크입니다. 같은 사이즈로 표기된 신발이라도 브랜드마다 사이즈와 발볼의 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에 방문해 발볼의 넓이를 확인하고 끈을 조여 걸어본 후에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고 발을 보호하기 위해 앞꿈치, 아치, 뒤꿈치에 배치된 쿠션 포인트는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지고 부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발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발의 간격은 1.2cm, 손가락 반마디 정도의 여유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딱 맞는 신발은 발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혈액순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너무 큰 신발은 발을 고정하지 못해 발목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거나 신발이 벗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내 신발은 언제 사는 게 가장 적절한 시기일까요? 대체적으로 오전보다는 저녁 시간대를 추천드립니다. 하루 종일 활동으로 인해 혈액이 발에 집중되어 발이 부어있는 현상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브랜드별 신발 특징입니다. 제가 즐겨 신는 3가지 브랜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키의 특징은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반발력입니다.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반응성이 좋아 러닝 중 추진력을 높여주고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 신발은 발볼이 좁게 설계되어 있어 발볼이 넓은 러너에게는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마다 사이즈의 일괄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같은 브랜드라도 모델에 따라 적합한 사이즈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나이키 페가소스 41은 270 사이즈가 잘 맞았지만 인빈서블 3는 275 사이즈가 더 편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호카입니다. 호카는 맥시멀리즘 러닝화를 대중화한 브랜드로 두꺼운 미드솔이 특징입니다. 신발 겉으로 보기에는 무거워 보이지만 기술적으로 경량 설계가 되어 있어 실제로는 매우 가볍습니다. 또한 뛰어난 쿠션감 덕분에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편안함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꺼운 미드솔 설계로 인해 발목 안정성에서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목이 약한 분들이 착용할 경우 삐끗하거나 불안정함을 느낄 가능성이 있으며 초기 모델은 내구성이 약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내구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 남아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호카는 장거리 러닝에 발과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데 탁월한 선택이지만 발목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근력 훈련과 병행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모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식스입니다. 아식스는 최근 러너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로 발의 구조와 움직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된 신발을 제공합니다. 특히 장거리 러너와 안정성을 중시하는 러너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식스의 대표 모델인 젤카 연호는 젤쿠셔닝 기술을 통해 발과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고 과도한 뇌회전을 방지해 발목과 무릎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장거리 러닝 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아식스는 나이키나 호카에 비해 약 10에서 20% 정도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러닝화는 250g 전후로 제작되지만 아식스의 일부 모델은 300g 정도로 무게감이 있어 신었을 때 약간은 무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무게에 민감한 러너들은 착용 전에 매장에서 꼭 신어보시고 구매하길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러닝화를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인터넷으로만 신발 정보를 획득해가지고 구매하기보다는 꼭 매장에 방문해서 본인 발에 맞는 신발 유형을 잘 선택해가지고 부상 없는 달리기를 꾸준히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